이 쌍방울. 아, 쌍방울은 뭐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김성태가 분노 폭발했다고 합니다. 개빡쳤대. 예, 대질신문 이화영하고 대질신문 했는데 개빡쳤다고 해요. 그거 기사 올려주세요. 야, 진짜 빡쳤대.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 회사 다 망하게 생겼어 지금. 우리 애들 다 들어가고 지금. 네. 지금 저기 그 누구야? 그 매제도 지금 들어오라고 한 거겠지? 거기는? 아, 금고지기. 금고지기. 요 사람이 이제 조폭한테 어. 뭐 어떤 조폭인지 모르겠지만 조폭한테 협박을 당해서 못 들어오다가 일단 이제 김성태 씨가 들어와라. 예,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 불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렇지. 이제 들어왔죠. 금고지기. 영장 실질 심사까지 포기해가면서 네. 원래 여기가 안 들어오면 이게 빡세다 그랬거든 검찰 입장에서도. 네. 왜냐하면 말은 있어도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네.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고 이 돈이 어떻게 북한으로도 흘러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직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뭐 혹여 있다면 변호사비 대납도 어떻게 이루어졌고 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이 저기 동남아에서 뻗팅겨 버리면 이게 답 없다 그랬는데 그냥 바로 이제 본인이 중간에 포기하고 들어오겠다고 해서 영장 실질심사도 포기하고 이제 지금 구속이 된 건데 네. 그거는 내가 보니까 지금 이건 것 같아. 김성태. 야, 회사 다 망하게 생겼어. 이거 하나로 지금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네. 야, 근데 지금 이화영은 지금 뇌물 받아서 지금 구속이 됐잖아. 네. 근데 상식적으로 그래 이재명은 빼자. 그래 이재명 잠깐 빼. 그래. 네네. 이화영이 없으면 김성태가 북한을 어떻게 만나냐? 그러니까요. 만날 수 있는 방법. 김성태가 알고 봤더니 국정원 사람이었다. 아, 네. 흑금성처럼. 흑금성. 네. 그래야지 만날 수 있는 거죠. 백금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인데 위장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꾸 같이는 만났는데 북한하고 저러는 거 몰랐다가 이게 자꾸 이화영 얘기잖아.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문제가 스마트팜 사업 500만 불. 그거 경기도 사업이잖아. 그렇죠. 그럼 저기 무슨 저기 김성태 우렁각시냐? 스마트팜 사업에 돈이 없는 거 어떻게? 네. 그것도 자기가 알아봐야 돼. 안 알려주잖아. 네. 몰랐대잖아. 그럼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데 요걸 돈이 경기도에 부족하다는 걸 이화영한테 안 듣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 백금성이 돼가지고 북한을 만나서 돈을 줘야 돼요.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가 너무 힘든 키다리 아저씨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고 지금 이화영한테 알친거 아니에요. 그 오죽 지금 사자대질이라고 기사가 그렇지. 뜨잖아요. 여기 사자대질이 누구냐면 쌍방울 그룹의 방용철 부회장하고 부회장. 그다음에 아태협 아시죠? 같이 대북 사업했던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이거든요. 그렇지. 네 명이 이제 대질 신문하는데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버럭하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 김성태 편을 들어주면서 이화영 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지. 3대1, 3대1. 예? 아, 그리고 저 이화영이 네. 물론 지금은 뭐 부인하고 있지만 저 양반은 구속이 됐잖아. 네. 쌍방울한테 뇌물 받은 거거든. 그렇죠. 쌍방울이 왜 돈을 줘? 그러니까요. 그 지금 북한 저것도 연결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네. 평화를 위해서 줬나? 새로 신설된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화영이 딱 지금 여기 대북 송국과 관련해서는 저쪽에 네. 정진상 같은 느낌이잖아. 물론 이제 그렇죠. 정진상 같은 느낌인데 네. 여기는 이제 하나 변수가 있어요. 대장동은 김만배가 입을 열지 않았지만 네. 지금 계속 버팅기고 있지만 여기는 김만배보다 더 윗급인 백금성 김성태 씨가 지금 네. 지금 여기다 지금 뭐 돈 지금 나올 거에 다 있기 때문에 열고 있다. 옛날에 조홍천 선배가 한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이게 더 셀 수도 있어. 지금 아니 대장동보다. 이거는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요. 스케일이 네. 너무 커. 네.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 지금 자기는 몰랐대잖아. 네. 근데 결국 이재명 방북한다고 저 경기도에서도 공문도 북한에 보내고 뭐 방북시켜달라고도 했는데 네. 그걸 다 몰랐나 봐. 자기는 북한 갈 생각도 없었고 전혀 네. 몰랐는데 경기도가 알아서 네. 경기도 진짜 모르셨다면 사랑의 비너스 나왔다. 사랑의 비너스. 진짜 모르셨다면 맹추적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새끼들이 나 모르게 있겠어?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지. 네, 작전을 짠 거 아니냐 이거 다 잡아들이자. 북한까지 지금 가게. 당 대표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잡으러 다녀야지. 네, 잡으러 다녀야 돼요. 네, 그리고 요번에 사자 대질 신문 했는데 그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중국 선양에 이 사람들 갔을 때 그렇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가지고 그렇지.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를 했다. 요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성태는 통화를 했다고 했죠. 그렇지. 근데 이화영은 안 했다고 안 했고, 근데 나머지 두 사람, 예, 방 씨랑 방 부회장이랑 누구야 안부수 회장은 안부수. 통화하는 거 봤다. 통화하는 거 봤다. 3대 1이네. 네, 3대 1입니다. 물론 뭐 샘플이 4명이 뭐 그럼 아마 이재명 그 많다는 세 명이 짠 거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재명도 약간 통화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한번 했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것도 막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거죠. 또 그때 했다는 얘기는 안 해. 근데 그때는 뭐 자기가 뭐 재판 받나 그래가지고 늦게 퇴근해가지고 전화할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 한번 했는데 요거는 내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 오히려 영장을 치면 훨씬 더 아니 근데 또 이화영이 입을 안 열어가지고 그렇죠. 이재명까지 연결고리 찾는 게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또 답이구나. 3번 타자가 될 것이다. 3번 타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쌍방울은. 네. 요게 더 근데 제대로 파기는 좋지 이제 돈 관리하는까지 그렇죠. 들어왔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뭐야 그 비서 저 대포폰 몇 개 가지고 이제 김성태 그 핸드폰 포렌식 들어가고 이러고 있더라고. 네.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요게 이제 진짜 빡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스마트팜 사업은 경기도 사업인데 그 경기도 사업에 돈이 부족한 걸 어떻게 알고 김성태가 돈을 줬을까? 네.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일단 그때 맨 처음에 그랬잖아. 그 진짜 하노이 노디라고 지금 북한이랑 지금 미국도 못 만나는데 그걸 어떻게 만나 그랬는데 막 그때 이화영이 비공개 보고서 해가지고 우리 갈 수 있다고 뭐 네. 첫 번째가 이재명 북한 보내는 거였잖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요 이제 마지막에 그 방북 비용을 이제 김성태가 300만 불을 되게 힘들게 줬잖아요. 네. 그 카레 비닐봉지 이런 거에다가 애들 직원들에서 다 쪼개가지고 왜 카레 봉지에다 했는지 알아? 왜 카레 카레? 즉석 카레는 알루미늄이잖아. 거기다가 여기 넣고 하면 안 걸려요. 직원들 그렇게 해서 감지가 안 된다. 그렇지. 네. 그 직원들을 해가지고 달러 그렇게 모아가지고 네. 그 아까 거기 같이 구속돼 있는 그 부회장이 네. 그 저 공항 선양 공항 화장실에서 애들 다 해가지고 네. 돈 모아가지고 줬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잖아. 네. 이 돈을 마련해서 주는 과정이. 그리고 공교롭게 요 돈을 주고 그 다음 날 네. 그날인가 그 다음 날 경기도에 공식 공문이 갑니다. 북한으로. 방북 요청. 네. 돈 줬으니까 결제했으니까 돈 받았으면 우리 이제 빨리 진행합시다. 네. 이걸로 보낸 거거든. 이것도 네. 우연이야? 그러게요. 공식 공문? 김성태가 보낸 줄을 모르고 하필 또 뭔가 우연이야, 우연. 유리켈라야? 우연입니다, 우연. 뭐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때 하필 그날이야. 하필 그날 그 카레 봉지에다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네. 돈 준 날 그리고 다음 날 저기 북한으로 정식 공문을 보내잖아요. 네. 이것도 우연과 상상이라 그러나? 저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 싫어해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저는 좀 그 대북 송금에서 이상한 게 그 방금 말씀하신 돈 숨겨서 밀반출하는 요게 수십 명이 동원됐다. 그렇지. 이게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본인들도. 그렇지. 이거 완전 불법이고. 그렇지. 난리 난다. 그냥 불법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회사 일이 아니라 그렇지. 북한이 걸려 있는 북한이지. 문제니까. 그 정도는 모를 수 있어. 예. 북한이 걸렸는지 직원들은 모를 수 있지. 그건 모를 수 있다. 직원들한테는 야 그렇구나. 몇만 불씩 해가지고 갖고 와. 필요하니까. 중국 정도까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고기는 모를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돈 수거한 양반 그 방부회장은 알지. 네네. 그 화장실에서 기다려서 수거했대요. 그거를. 근데 저는 어쨌든 수십 명이 집단으로 움직인 것도 조금 이상하다. 그렇지. 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쌍방울이 언더커버 아니었나?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요. 네. 하여튼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정리한 내용을 결론적으로는 이화영은 전혀 몰랐고 네. 김성태가 알아서 한 거고. 그러니까 맞네 언더커버. 그래서 언더웨어를 국정원 그래서 언더웨어를 만드셨다. 국정원의 공작이었는 거야. 언더웨어. 그래서 언더웨어 웨어도 네. 언더웨어로 네. 언더커버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화영이 몰랐다고 하는 건 그냥 하나예요. 지금 그 다음 윗단계 이재명 지키는 거 아니면 답이 없거든. 이화영이 뚫리면은 뭐 이화영이 통화했다 그러고 네. 이화영이 보고했다 그러고 이재명이 고마웠다라는 걸 안다는 거 아니야. 네네. 저 빤스 때문에 고맙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빤스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훨씬 쉬운 문제다. 네.
이 쌍방울 문제가 앞으로 이제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김성태가 너무 빡쳤기 때문에 버럭 성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 갑자기 김성태 전 의원이 생각나네. 거기도 버럭이잖아. 설승 사과를 못하면 사퇴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특징이 모른다 아니야. 네. 근데 그 사람 몰라요. 김성태도 거기에 빡쳤대. 이화영과 이재명이 네. 모르는데요. 네. 이화영도 전 모르죠. 네. 그 사람이 알아서 했지. 그러니까 딱 유동규 때랑 그렇죠. 유동규하고 비슷한 거죠. 유동규 때랑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거죠. 거의 지금 언더커버한테 언더웨어 만드는 언더커버한테 말이야. 네. 그렇죠. 자, 우리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자, 우리 뭐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를 할까? 쌍특검 얘기할까? 뭐가 준비돼 있죠? 다 뭐 여기는 네, 준비 안 돼 있는데 우리 네네.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 자, 일단 전당 쌍특검 쌍특검 짧게. 쌍특검 어때? 일단 너의 생각. 50억 클럽은 법조 게이트인데 음. 검사가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 이번에 또 무죄도 나왔고. 네네. 그래서 두 개 다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쌍특검에 50억 특검 나도 50억 클럽 특검은 찬성인데. 네. 근데 민주당은 이제 여기다 자꾸 이제 저기 이재명 대표 걸 얹잖아 이렇게 대장동권도 얹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부산저축은행까지는 오케이. 예, 부산저축은행까지는 오케이인데 이재명 대표 거는 네, 이거 이렇게 잡을래. 어디 지금 어디 밑장 빼기 하냐 지금. 그러니까 이거 밑장 빼기잖아. 약간 밑장 빼기 각이어서 그래. 네. 근데 그게 일단 제일 걱정되고. 근데 민주당이 어쨌건 거대 야당이니까. 네. 요거 쌍특검 할 때 그 50억 클럽 특검 하면은 지금 검찰 못 믿으니까 대장동도 다시 해. 뭐 이렇게 싹. 네. 구렁이 작전. 그게 좀 의심이 돼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빠지고 진짜 순수 50억 클럽. 네. 순수 50억 클럽에 관련된 특검은 나도 찬성.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저는 어제 얘기했죠. 상담소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특검 해야 된다. 오래전부터 그 특검 해야 된다. 정의당 헛소리 하지 마라. 정의당이 뭐 한동훈 장관한테 먼저 물어보고 한다 그러는데 오래됐어요. 사안이 오래됐고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더라도 불신이 남을 수밖에 없다. 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대통령 배우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특검을 해서 털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터는 것도 특검이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털려면 턴다는 게 막 이렇게 쑤셔서 터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일단 나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일단 내가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건 그냥 내 순수한 법적인 견해인데 김건희 여사 이 소위 주가 조작 관련은 이거는 혐의 없음으로 날 거예요. 100%. 내 개인적인 생각. 이거는 그냥 순수한 검찰에서 아니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해도 특검을 해도 네네. 이거는 좀 뭐라 그러지 주가 조작 관련된 그 이 범죄 그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물론 뭐 1차, 2차에까지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 계좌가 들어있었다는 것들은 네. 있지만 공모관계 입증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게 현실적으로 수사를 해도 답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전 정권에서 기소를 못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계속 나오잖아. 지금 이게 언론을 통해 나오고 민주당도 특검하자,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말했던 것처럼 검찰이 소환을 해서 털어도 불신이 생긴다면 나는 진짜 내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면 특검합시다. 그러니까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욕보이거나 뭐 김건희 여사 망신주기의 개념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뭐 굳이 뭐 지금 이 여론 때문에 계속 해야 되면 해서 털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건 내 개인적으로 거의 100% 무혐의거든.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계속 뭐 여기서 또 언론에서 나오고 또 저기 언론에서 나오고 또 언론에서 나오고 민주당에서 띠두르고 뭐 하고 거기다 이제 검찰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찰이 저번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뭐 저기 출석 요청 받은 적 없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한번 확인해줬고 한동훈 장관은 서면으로 답변 한번 한 적이 있었다는 걸 깜짝으로 밝히기도 했었어요 이번에. 어제 처음 밝혔죠. 처음 밝혔어요. 서면 조사를 한번 했다고. 네.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실 특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국력 소모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원래는 별로 특검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진짜 정권 끝까지 계속 이거 가지고 끌고 저쪽에 이제 어찌 보면 민주당이나 쪽에서
사실 나는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최소한 이게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알 거라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그래도 계속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냥 터는 방법으로 가. 이거는 어떤 법조인이 해도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난 그런 의미로 차라리 특검 밟고 터는 것도 그게 오히려 이쪽을 플러스 만들어주는 방법이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오죽 그냥 차라리 특검에서 털어 의 정도. 뭐 맨날 김의겸 의원이나 맨날 뭐 실제 있었던 것보다 자꾸 더 얹어가지고 자꾸 의혹 제기를 하니까 네. 정확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나는 오히려 그렇다면 찬성.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체포동의 이런 거하고 이제 김건희 특검하고 같이 실시를 하거든요. 그렇지. 보면은 늘 김건희 특검 쪽이 찬성이 더 높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알아.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각각을 놓고 조사를 하는데 국민 여론의 다수는 이제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둘 다 제대로 수사해라. 그럼. 이건데 근데 김건희 쪽이 좀 더 높아요. 왜 그렇냐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쪽에 대한 수사가 조금 잔성이 낮은 거예요. 물론 둘 다 과반이지만 왜 그렇냐면 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하는데 이 여론이 있는 거예요. 맞아. 예, 네, 그 얘기는 정확해. 그걸 털려면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이재명 수사에 대한 방탄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다. 예, 방탄을 허물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죠. 나도 지금 그런 의미로는 특검을 찬성인데 사실 특검을 하기엔 혐의가 너무 작긴 해.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작긴 한데 민주당이 처음에 낸 법안은 그대로 가면 안 되고 그 작년에 민주당이 낸 법안이 한 6개월인가 특검을 6개월 하고 그건 말도 안 돼. 인원이 최순실 특검 때보다 더 많아.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니 뭘 씨발 가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도이치모터스하고 그 여러 가지를 다 섞어놨어요. 뭐 커바나 컨텐츠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근데 이걸 좁혀서 도이치모터스로 좁히고 그 다음에 기간도 한 두어 달? 길어도 필요 없어. 네. 사실 한 번 소환하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 가지고 하면 되는데 네. 특별히 추가로 조사할 게 인원 줄이고 인원 한 그렇지. 반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되게 재밌는 건 나는 그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관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딱 한 명 실형 받았지. 딱 한 명 실형 선수 중에 한 명만 딱 실형 받고 나머지 전부 다 집행유예요. 집행유예. 다 집행유예야. 네. 전원이 집행유예 정도 받는 사안에 그냥 돈을 그 전주 중에 한 명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는 건 사실 나는 사건의 크기로만 보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 이거 말이 안 되지 사실 그렇게 사건 크기 네. 당사자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게 영부인이고 네. 이게 지금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고 아직도 지금 뭐 여기서 하면 김건희 왜 수사 안 하냐 여기서 하면 김건희 왜 소환 안 하냐 이게 뭐 부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뭐 그런 정청래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미로 차라리 해서 의혹 해소를 하고 오히려 저쪽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편이 그럼 공정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사 특검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논리면 소고기도 또 특검하지라고 하는데 소고기도도 그거는 검찰에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면 되죠. 근데 소고기도도 그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위치가 법적 위치가 영부인이고 거기다가 이제 국민들이 여론이 진짜 말했던 것처럼 거의 70% 가까이가 찬성을 하는 건 사실 이게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이 자본시장법 위반 너무 복잡하거든 내용이. 그러니까 기사 한두 개 읽어보면 되는 것 같아. 야 이거 되네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어려워. 법리도 어렵고 그러면 그러니까 또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한 것처럼 한 번 소환해서 네 무혐의입니다 이러면 또 이럴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그럴 거면 어떻게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저는 김건희 씨 의혹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사실 전주인데 요번에 이제 다른 전주들 뭐 유죄 나온 사람 무죄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김건희 씨는 어쨌든 벌었어요. 수익을 올린 걸로 나오고 이게 계산을 해서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작년에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무 반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시 그러니까 다른 전주들은 피해를 입고 김건희 씨가 벌었다면 이거 미공개 정보 이용 아니냐 이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저는 이렇게 수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 없다라고 보고 그 부분 자녀 부분들을 확인을 빨리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일단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지금 수미랑 나랑 비슷한데 나는 좋은 방향으로 털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수민이는 아직 그래도 의혹들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은 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정확하게 정리하고 털고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대신에 이제 수사 범위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게 정확하게 안 되고 뭐 지금 민주당 얘기하는 것처럼 뭐 무한대로 확대하고 사람 엄청 늘리고 그러면 그건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좀 정리를 해서 여기는 뭐 또 정의당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 요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 총평. 글쎄요.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네. 일단 현재 분위기에 스코어 같은 거요? 스코어나 이런 지금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글쎄 불확실한 것 같고 좀 그러니까 특히 안철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그렇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메인이지. 김기현, 천하람, 황교안은 어느 정도 이 정해져 있는 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더 훨씬 크게 부풀리지도 못하고 확 깎여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남아 있는 건 안철수입니다. 남아 있는 건 안철수다. 안철수는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고 확 쪼그라들 수도 있고. 그렇지. 예,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지금까지도 보면 선거 때 맨날 1등 아니면 3등을 했었거든요. 예, 요번에도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요. 1등 아니면 3등. 근데 그렇게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처음으로 2등 해보는 거 아닌가. 2등. 예, 저는 사실 제가 어제 정치상담소에서도 스코어까지 일단 풀었는데 네, 요번에는 2등을 하지는 않을까. 예, 저는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천하람이 2등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 부산, 울산, 경남 거기 토론회가 아니라 합동연설에 거기를 갔다 온 관계자 말을 잠깐 방송국 오가다가 들었는데 안철수가 분위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번이 조금 좀 예측 불허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지금보다 많이 쪼그라들 것 같아.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네. 안철수 대표가 막 분위기 좋을 때 1등하고 막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네. 뭐 김기현보다는 인물이 그래도 안철수가 좀 낫지. 안철수가 그래도 총선 치러야 되지 않겠어 해서 지지했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저 대통령실에서 야, 쟤 아니야, 쟤 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를 중시하는 분들은 안철수 대표 되면 좀 힘든가? 하면서 좀 의구심을 보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약간 이제 당에서 이제 친윤이라고 하더라도 좀 비주류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도 야 너무 김기현 대표는 저기 장제원이나 이쪽으로 해서 완전히 윤핵관 네. 쪽이니까 거기보다는 조금 색채가 옅고 오히려 좀 약간 견제돼야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천하람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사실 지금 스탠스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는 대통령하고 잘할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은 나 너랑 안 해. 지금 이러고 있고. 그렇다고 나는 윤이 싫어요라고도 못 하고 있잖아. 이제 그럼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가 되면 양쪽에서 실망하는 수가 생기거든.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뭔가 선명한 본인의 걸 보이지 않으면은 지금 진짜 좀 이도저도 아닌 네. 약간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이건 있어요. 천하람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그렇게 겹칠까 표밭이 좀 아닐 것 같아요. 천하람 그러니까 확고한 비윤 당원들은 이미 천하람을 지지하고 있고 예, 안철수 쪽에 남아 있는 당원은 별로 없을 거다. 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좀 저는 이제 그 안철수가 표가 깎인다고 했을 때 친윤한테 깎이는 거랑 비윤한테 깎이는 게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데 비윤한테 비윤 깎이는 거. 천하람 후보한테 깎이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안철수의 지지층은 당 내에서 최고위원으로 치면은 김재원, 정미경 정도? 예, 요 정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자르면은 조수진, 김병민을 지지한다. 요런 사람들은 김기현을 지지하고 그렇지. 김재원, 정미경,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윤핵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정미경은 준성맘 때문에 살짝 그 비윤의 잔상도 있거든. 약간 있지. 예, 그래서 정미경, 김재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대중인사 종편 패널로도 그렇지, 많이 많이 나왔기 하니까. 때문에 약간 스타잖아, 스타. 어떻게 그렇지. 보면. 그래서 정미경, 김재원 정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는 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봐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지금 우리 정치와스타 식구기도 하지만 네. 천하람 후보의 확장성 어느 정도인 것 같아?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 않다. 네, 대중적 확장성은 크다. 대중적 오늘 확장성. 무슨 여론조사 보니까 천하람이
그 전체 국민의힘 지지층 말고 전체로 치면은 뭐 1등인가? 아 그래?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굉장히 높게 나온 조사가 있더라고요. 음. 예. 근데 이제 당 내에서는 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관련된 사건들을 겪으면서 골이 워낙 깊어서 예, 그래 가지고 당 내에서는 좀 장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렇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천하람 후보가 이번에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라면 예, 뭐 좋은 정치를 이렇게 시작하고 보여준다라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당원 투표 100%지만 너무 거기에 골몰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지. 보는 거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투표는 당원들만 하는 거지만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넓게 보고 어떻게 내가 큰 정치인이 돼가는 그렇죠. 과정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예, 요렇게 좀 포커스를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나도 저기 하람이 나온 거 이렇게 쭉 이제 뭐 저 연설하는 것도 좀 네. 보고 한데 그래도 많이 세련되지긴 했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항상 이제 아, 예전에 안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번에 나와 있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여타 후보들에 비해서 더 세련됐다. 난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 같더라고. 네, 뭐 네.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근데 일단 천하람 후보는 난 제일 중요한 게 이준석의 이제 준석의 등에 타서 대중적 인지도를 올리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준석을 넘어서지 못하면 한계가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론 그 이준석 대표도 그걸 거기도 머리 좋아서 알 거야. 자기가 너무 붙어 있어봐야 뭐 그러니까 자기 사람인 것 정도만 해놓고 천하람을 그렇죠. 더 띄우려고 네. 할 거니까 일단 천하람 후보는 이제 진짜 지금부터는 본인의 개인기를 많이 보여줘야 될 때다. 네. 본인의 개인기를 보여줘서 그게 먹히면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약간 안철수 후보의 표를 좀 더 뺏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나는 천하람 후보가 15%에서 20% 정도 넘으면 그 정도 일단 다자에서 15에서 20 사이가 나오면 그러면은 소위 지금 비윤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윤계 지분도 이 다음 이제 지금 다음 대표 이후에 당내 지분도 무시 못한 상황이 된다. 네. 나는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그래서 천하람의 득표율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 비윤계 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하여튼 뭐 지금 뭐 국민의힘 관련 얘기는 저희가 아직은 뭐 많이 할 때가 아니어서 지금 현재 관련된 얘기만 잠깐 해봤고요. 일단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그 지금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저 영상에 좋아요도 꼭 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저희 방송 지속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 위에 우리 후원 계좌 있으니까 저희 여러분들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들어갈게요. 안녕.